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댓글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셨죠? 그렇죠. 특히 뮤지컬 칠서 이 공연에 대한 리뷰를 잠깐 봤었는데 마침 저도 일요일에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랬군요. 500년 전 허균, 그러니까 홍길동전을 쓴 작가이면서 실제 고위 관료였죠. 허균이 무슨 사연을 접하고 과연 홍길동전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10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중구의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 뮤지컬 칠서. 요게 홍길동전의 탄생 비화를 그린 프리퀄이거든요. 이 칠서의 배경 광해군인데요. 이 칠서라는 말 자체가 7명의 서자라는 뜻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웠는데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서자라는 이유로 나가리가 된 이 7명의 청춘들의 이야기인데 허균이 이 극 중에서는 실제로 이 7 청춘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홍길동전을 구상하게 됐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저는 이 작품이 거의 한 2시간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와, 상당히 긴데요? 보는 중간중간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아하. 이게 뭐 남녀의 사랑 얘기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났을까? 혹시 졸려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중간에 막 화약도 터지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이 7명의 서자가 모두가 나 같은 거야. 즉 우리가 공연을 보고는 있는데 왠지 저 주인공들이 나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공감이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7천만, 8천만 우리 민족들이 다 칠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감정이입이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칠서의 대사 중에 제가 감동적이었던 게 조선 땅에서 그 누구 하나 서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양반이라 하더라도 조선시대는 명예 사대를 했었죠. 그랬었죠. 나라 대 나라도 보면은 서자격인 나라 아닙니까? 조선은?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이 또 서자인 거고 이 서자라는 게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그 모두를 뜻하긴 하지만 사실상 차별과 서름과 박해를 당하는 이 모든 이들을 다 서자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었는데 아니 그렇게 눈물이 핑 돈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너무나 멋진 배우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게 연기를 한 덕분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칠서가 요즘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뮤지컬계의 박해일이 등장하거든. 아하. 이제 우리 나이로 27. 오, 되게 젊군요. 박강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박강현은 예전에 가수 아니에요? 그 친구는 박광현이고요. 아, 그렇군요. 광현이고 이 친구는 강현인데. 아, 그래요? 요즘 인기 많은 프로 있었잖아요. 팬텀싱어. 이게 뮤지컬 배우들 또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을 하는 건데 와, 저희가 그동안 나는 가수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히든싱어 이런 프로를 보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구나 이런 걸 느껴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텀싱어는 글쎄요, 이게 뭐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 그걸 알게 해준 프로였는데 여기에서 준우승을 한 팀이 있어요. 미라클라스, 미라클과 클라스를 합친 말이겠죠. 여기에 4명 중에 1명이 또 박강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뮤지컬계 박해일로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칠서에서 광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여성 팬들이 극장에 많더라고요. 아하. 아니 이렇게 멋진 배우까지 나오는 그 칠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뭐죠? 아니 왜 일주일밖에 안 해? 아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게
창작극이면서 초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검증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장기 공연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충무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제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이거 적폐 세력 제거하는 거 우리 지금 현실과 너무 많이 닮았다. 500년 전 얘긴데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일주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마침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남겨놓으세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데 칠서 나도 꼭 보고 싶은데 공연 시간 좀 늘려달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셔야 내년에 이 칠서가 다시 재공연이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아마 화, 수, 목 요 3일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정말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예매를 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이벤트 당첨돼서 보신 분들은요. 꼭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게 공연이 돼서 저희 다른 애청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예. 그리고 다른 뮤지컬이나 연극 단체에서도요.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칠서 반응 괜찮네? 그럼 우리 공연도 애청자들 이벤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요, 지난 주말에 이 칠서 못지않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죠. 성심병원 간호사. 내가 이러려고 간호사가 됐나?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야말로 자괴감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저희를 치료해주는 100위의 그 간호사분들이요. 체육 장기 자랑에 동원이 됐대요. 네. 그냥 동원된 것만 아니라 선정적인 그런 복장까지 입고 춤까지 추게 했다. 이런 일이 밝혀져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놀라운 것은요. 요즘도 진짜 이런 짓거리를 하나? 간호사들이 장기 자랑에 참가해야 되는데 키와 몸매 기준으로 이걸 선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업무 시간 종료 후 아니면 휴일 이럴 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장기 자랑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연습 안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잘린다. 이렇게 협박 아니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간호사는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쁨조해야 하는 운명이냐.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도 있어요. 성심병원에서요. 간호사들에게 이런 짓거리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심병원이 있는 데가 춘천이거든요. 춘천의 지역구 의원이 그 유명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아니겠어요? 아하. 김진태 의원한테 후원금 내라. 이렇게 강요를 했대요. 실제로 카톡 문자에 작년처럼 10만 원 후원해라. 이런 게 간호사들한테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 병원 간호사분들도 칠서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반인권적인 일 아니겠어요? 진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 성심병원 관계자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병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주장들에 대한 진위를 파악 중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뉴얼에 있는 대사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심병원의 갑질 이게 어떻게 밝혀졌겠습니까? 내부의 용감한 간호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걸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폭로한 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성심병원 내에서 진짜 지금 색출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도와야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성심병원이 한림대 거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해주는 이런 간호사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호사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될 곳이 또 있죠. 그렇죠.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내부 고발자에게 행해지는 보복의 수위도 높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기밀누설죄, 명예훼손,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시달리는 예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되었죠.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순서처럼 따라옵니다. 회사에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보복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수록 기업은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없는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약속한 대로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기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증명 확인서 이거를 게시판에 올려놨죠. 그렇죠. 자랑스럽게도 좀 많은 액수를 했죠. 네. 저희는 이렇게 뱉은 말은 실천을 합니다. 저희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어쩌다 슈퍼맨 그만큼 의미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실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국내 유통업계가요, 중국 때문에 활짝 웃고 있대요. 광군제? 그렇죠. 광군제 덕분에요, 중국에서 최대 작년에 2배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사드 때문에 다 죽겠다고 하더니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업계 관계자들은요, 벌써 이런 얘기하고 있대요. 한중 관계 회복이 외교 관계에 이어 경제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신호탄이다. 한국 소비자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중국 소비자의 반한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는 방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식 많이 접했겠지만 광군제, 이게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미국의 불프를 제낀 거예요? 불프보다 규모가 더 크대요. 왜냐면요, 이 세계 최대 쇼핑 사이트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얼마가 판매됐느냐? 1682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요 무려 28조 3천억 원. 와, 장난 아니죠. 올해 이 판매액이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조금 작은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특히나 K뷰티 대표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엄청 수혜를 입었대요. 아모레퍼시픽은요, 사드 때문에 올 3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 이런 우울한 소식이 많이 접해졌었는데 이번 광군제에는 얼마를 팔았느냐? 3억 8,7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51억 원을 하루 만에 팔았어. 와. 이 수치는요, 작년보다 무려 53%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유명한 브랜드 있죠, 이니스프리. 광군제 예약 판매로만 100억 위안이 넘는 매출을 올렸대요. 뿐만 아니죠, 이랜드그룹도 중국에 법인이 있는데요, 이랜드 차이나라고 해요. 여기도요, 알리바바 티몰에서요, 광군제 때 매출 4억 5,6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67억 원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작년보다 60%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대표 상품 중에 하나, 정관장 같은 홍삼 있잖아요. 이걸 판매하는 KGC 인삼공사도요, 광군제 매출이 15% 늘어났다는 거죠. 또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도요, 올해 최대 매출 58억 원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전지현 씨가 CF로도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한류 스타들이 중국에서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광군제를 맞아 다시 한류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 PD가 방금 얘기했던 전지현 씨가요, 중국의 한 생활용품 업체 광고 모델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국 관영 CCTV에서는요, 광군제 당일 국내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있죠, 11번가,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 여기에 온라인 물류센터를 찾아서요, 중국인들이 한국 상품 산 물건이 배송되는 거, 이 모습을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만큼 한국 상품 판매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요, 이 광군제에서는요, 이런 것도 한대요. 전 세계 225개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겠죠. 이 나라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참가하는데 각 나라별 판매 순위를 발표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위냐? 사드 갈등이 벌어질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10위권 밖으로 한참 밀려날 것이다. 작년에는 3위였는데, 작년에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였거든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올해 5위로 선방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괜찮죠? 올해는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호주, 독일에 이어 5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사드 탓에 한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어서 경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잘 해서 화해를 하니까 경제도 훈훈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 PD가 얘기한 대로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이 나라다. 역시 문재인이다. 망가뜨린 놈 있고 제조사나 하는 분이 있다. 제조사나 누가 하셨던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홀수해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두됐던 전세 대란,
요게 올해는 잠잠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13일 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전세 수급 지수가 6일 기준 125.7로 집계가 됐는데 2009년 2월 9일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아하. 전세 수급 지수가 뭐냐?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0에서 200 범위에서 100이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룬 것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는 그간 경기도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을 양산해 왔던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가 5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37.2로 떨어졌어요. 2013년 9월과 2015년 3월 각각 최고인 200에 육박해서 급심한 전세난을 기록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많이 좋아진 편이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홀수에는 전세난이 극심해진다. 네. 근데 올해 홀수예잖아. 그렇죠. 전세 계약을 아무래도 2년 단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처럼 매년 홀수에 전세난이 극에 달한다. 이게 상식처럼 되어 왔었는데요. 올해는 이처럼 전세 수급 지수가 160선마저도 깨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전세 수요가 풍부한 강남만 따로 떼어놔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해요. 강남의 전세 수급 지수는 6일 기준 141.2, 역시 2012년 7월 2일 이후로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요.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은 올해보다 각각 0.5%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오호. 매매의 경우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보합, 지방의 주택 가격은 1% 하락. 이 예상됐고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때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올해 경기도 입주 물량이 12만 7천여 가구에 이르고 특히 하반기에만 9만여 가구가 쏟아진 것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동안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갭 투자가 늘었는데 전세입자가 매매를 택한 경우도 생겨서 전세 수급 지수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수도권 남부 역전세난이 우려된다. 즉 깡통주택이 양산될 것이다. 이런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니까 투기꾼들 점점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참에 이런 투기꾼들 싹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는 여러분들 상상 속에 맡길게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뜨겁죠. 네. 올해 들어 벌써 비트코인이 7배나 폭등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요. 비트코인이 8,000달러 고지를 앞두고요. 급락을 했대. 하루 사이에 1,000달러나 빠졌다고 합니다.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대요.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해도 될까? 이거 의문스럽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13일 영국 가상화폐 정보 업체인 코인테스크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은요. 지난 11일 현지 시간입니다. 6,500달러로 시작했는데요. 이게요. 하루 사이에 5,507달러, 무려 1,000달러가량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1,000달러면은 1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장중 하락폭이 이렇게 15%를 넘어선 것은요. 지난 8일 30% 폭락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는 거죠.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은요. 디지털 화폐 개발자들의 투자에 힘입어 올해 들어 7배가량 급등했지만 최근 이 비트코인 믿을 수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개발자들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급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관련된 의견 차이가 언론에 폭로가 됐죠. 이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가 우리 비트코인이랑 안 놀아. 우리 독자 노선 걷겠어.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지난달에 블록체인을 분리한 또 다른 독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골드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래 시간과 비용 절감, 비트코인에서 계속 불거져 왔던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요. 오는 16일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요. 세그위 2X 이런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많은 투자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철회됐다. 이런 소식도 비트코인 폭락을 불러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파열음이 생기면 지속 가능한 투자 대상, 이거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인테스크도요, 대규모 매도가 패닉 신호로 종종 인식된다. 왜냐면 이게 가격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들 이거 팔겠다고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1일 날 비트코인 거래량이 61%나 급증했는데 대부분 매도하겠다. 이래가지고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세가 가격을 $5,000 이하로 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튤립 이후 최악의 상품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기득권, 금융 세력이랑 알력 관계가 있는 그런 가상화폐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금융계에서 흔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짜 튤립 같이 한순간에 폭락할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과 구 세력 간의 대결에서 새로운 세력이 다시 지지를 받게 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해외 팟캐스터 전문가인 이혁준 대표님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혁준 대표님이 이번 주에 방송에 나오실 예정이니까 이 내용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요? 투자에 신중해라. 몰빵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늘 강조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윳돈이 있을 때만 투자해라.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또 조선일보 기사에서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할까 합니다. 뭔 내용이냐면요. 비타민 유통업체인 리오단이라는 데가 있대요. 리오단이요? 예. 근데 여기는요. 재미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격주 주 4일째. 2주에 한 번씩 주 4일만 근무한다는 거죠. 덕분에 여기 직원들은요. 격주로 월요일 날 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의 매달 직원들이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회사 관계자는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직원들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회사에 나왔었을 때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요즘 신조어 있죠.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거 약자잖아요. 이게 뭐 다들 아시겠죠? 일과 삶의 균형. 어디에 균형점을 둘 것인가? 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면서요. 주 4일째 아니면 주 4.5일째 이거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썼던 책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도 소개됐던 내용이죠. 충주에 있는 화장품 회사 NST 여기도 주 4일째 안착시킨 대표적인 업체라고 저희가 책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이 업체가 주 4일째 도입하게 된 계기가 한 직원이 출산을 앞두고 가정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회사 측에 요청했더니 그럼 주 4일째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직원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처음 도입했었을 때는 회사 측에서도 좀 우려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쉬는 시간이 늘어나서 회사 경영에 어렵지나 않을까? 근데 경영 성과가 더 늘어났다. 2013년 85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잖아요. 조선일보도 이 내용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게 되면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을 떠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이탈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다른 회사에서 나 이 회사 들어가고 싶어. 이런 니즈는 또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저희가 자주 전했던 그 배달의 민족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여기 소식도 전했어요. 여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월요일날 출근이 오후 1시다. 이유가 뭐냐? 지방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요일날 저녁까지 가족들이랑 더 재밌게 보내고 월요일날 늦지막히 출근하도록 이렇게 배려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요 얘기도 전하고 있고요. 또 숙박 앱인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 이노베이션 여기도 우아한 형제들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이 소식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대행사인 크리에이티브 마스도요. 2014년 설립 당시부터 주 4일 근무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금요일은 어디서 근무하던 직원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 4일제를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운영하는 뉴스백에 대한 얘기는 없어. 분명히 우리 얘기 듣고서 이 기사 쓴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기자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긴 하는데 물론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면은 뉴스백 경불진에서 따왔어요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이거 경불진 보고 썼구나. 네. 아무튼요, 이 주 4일제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요,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은 외국에 비해 경직돼 있다. 주 4일제 성공기업이 늘면 다양한 근로 형태가 도입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가 진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주 4일제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저희 주변에도 주 4일제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망하면은 야 주4일제 하면 저지경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저희는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진짜 평생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거든요. 네. 아유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죠. 주 4일제 성공기업. 어우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댓글을 상당히 많이 남겨주셨죠? 그렇죠. 특히 뮤지컬 7서 이 공연에 대한 리뷰를 잠깐 봤었는데 마침 저도 일요일에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랬군요. 500년 전 허균, 그러니까 홍길동전을 쓴 작가이면서 실제 고위 관료였죠. 허균이 무슨 사연을 접하고 과연 홍길동전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10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중구의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 뮤지컬 7서. 요게 홍길동전의 탄생 비화를 그린 프리퀄이거든요. 이 7서의 배경 광해군인데요. 이 7서라는 말 자체가 7명의 서자라는 뜻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웠는데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서자라는 이유로 나가리가 된 이 7명의 청춘들의 이야기인데 허균이 이 극 중에서는 실제로 이 7 청춘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홍길동전을 구상하게 됐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저는 이 작품이 거의 한 2시간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와 상당히 긴데요? 보는 중간중간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아하. 이게 뭐 남녀의 사랑 얘기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났을까? 혹시 졸려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중간에 막 화약도 터지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이 7명의 서자가 모두가 나 같은 거야. 즉 우리가 공연을 보고는 있는데 왠지 저 주인공들이 나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공감이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7천만, 8천만 우리 민족들이 다 7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감정이입이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7서의 대사 중에 제가 감동적이었던 게 조선 땅에서 그 누구 하나 서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양반이라 하더라도 조선시대는 명예 사대를 했었죠. 그랬었죠. 나라 대 나라도 보면은 서자격인 나라 아닙니까? 조선은?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이 또 서자인 거고 이 서자라는 게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그 모두를 뜻하긴 하지만 사실상 차별과 서름과 박해를 당하는 이 모든 이들을 다 서자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었는데 아니 그렇게 눈물이 핑 돈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너무나 멋진 배우들이 너무나 감동적이게 연기를 한 덕분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칠서가 요즘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뮤지컬계의 박해일이 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저희를 치료해주는 100위의 그 간호사분들이요. 체육 장기 자랑에 동원이 됐대요. 네. 그냥 동원된 것만 아니라 선정적인 그런 복장까지 입고 춤까지 추게 했다. 이런 일이 밝혀져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놀라운 것은요. 야, 요즘도 진짜 이런 짓거리를 하나? 간호사들이 장기 자랑에 참가해야 되는데 키와 몸무게, 몸매 기준으로 이걸 선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업무 시간 종료 후 아니면 휴일 이럴 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환자들 치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불러내가지고 장기 자랑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연습 안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잘린다. 이렇게 협박 아니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간호사는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쁨조해야 하는 운명이냐. 이렇게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도 있어요. 성심병원에서요, 간호사들에게 이런 짓거리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심병원이 있는 데가 춘천이거든요. 춘천의 지역구 의원이 그 유명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아니겠어요? 아하. 김진태 의원한테 후원금 내라. 이렇게 강요를 했대요. 실제로 카톡 문자에 작년처럼 10만 원 후원해라. 이런 게 간호사들한테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 병원 간호사분들도 칠서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반인권적인 일 아니겠어요? 진짜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겠죠? 하지만 현재 충무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제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이거 적폐 세력 제거하는 거 우리 지금 현실과 너무 많이 닮았다. 500년 전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일주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마침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남겨놓으세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데 칠서 나도 꼭 보고 싶은데 공연 시간 좀 늘려달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셔야 내년에 이 칠서가 다시 재공연이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아마 화, 수, 목 요 3일은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정말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예매를 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이벤트 당첨돼서 보신 분들은요, 꼭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이게 공연이 돼서 저희 다른 애청자분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다른 뮤지컬이나 연극 단체에서도요,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칠서 반응 괜찮네? 그럼 우리 공연도 애청자들 이벤트 한번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요, 지난 주말에 이 칠서 못지않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죠. 성심병원 간호사. 내가 이러려고 간호사가 됐나?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야말로 자괴감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굉장하거든. 아하. 이제 우리 나이로 27. 오, 되게 젊군요. 박강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박강현은 예전에 가수 아니에요? 그 친구는 박광현이고요. 그렇군요. 광현이고 이 친구는 강현인데. 그래요? 요즘 인기 많은 프로 있었잖아요. 팬텀싱어. 이게 뮤지컬 배우들 또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을 하는 건데, 와, 저희가 그동안 나는 가수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히든싱어 이런 프로를 보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구나, 이런 거를 느껴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텀싱어는 글쎄요, 이게 뭐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구나, 그걸 알게 해준 프로였는데, 여기에서 준우승을 한 팀이 있어요. 미라클라스, 미라클과 클라스를 합친 말이겠죠. 여기에 4명 중에 1명이 또 박강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뮤지컬계 박해일로 갑자기 라이징 스타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칠서에서 광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여성 팬들이 극장에 많더라고요. 아하. 아니 이렇게 멋진 배우까지 나오는 그 칠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뭐죠? 아니 왜 일주일밖에 안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게 창작극이면서 초연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검증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장기 공연 가능성도 있고,